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소식은 어제도 전해졌는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논란과 관련한 속보입니다. 하남시에서 요청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땅 근처로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라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예.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하남시에서도 교통 정체를 이유로 시작점을 변경해달라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 살펴보면 경기 하남시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고속도로 시점부를 가밀 분기점에서 서하남 나들목으로 변경해달라라고 예. 국토부에 건의를 한 겁니다.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 오륜 사거리 쪽에 고속도로 출입구가 만들어지면 교통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그럼에도 국토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하남시는 올해 2월에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 시 서하남 나들목과 인근 교통소통 마비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 그리고 주민 만여 명의 반대 서명까지 제출했지만 이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예, 도로가 양평군에 난 거죠? 그럼 양평군의 요구는 좀 반영이 됐습니까? 이 종점이 양평군인 거고 그렇죠. 종점에 대한 요구는 지금 반영이 됐는데 재검토가 된 상황이죠. 예. 양평군의 요구는 단번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에 종점 지역으로 예탄인 양서면 그리고 그 외에 강산면과 강하면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을 했고 국토부가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기 전인 올해 1월에 사실상 강상면으로 종점안을 확정 지은 겁니다. 양평군이 국토부에 낸 의견서는 A4용지 한쪽 분량이었고요. 예. 이 중에 강상면으로 종점안을 변경하는 부분은 300글자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지난해 7월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견 수렴 공문 보낸 뒤에 그 직원도 양평군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는데 양평군에만 보냈다고 합니다. 국토부 측은 설명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직원을 보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예. 하남시는 하남시의 국토부 직원이 온 적은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남시의 요구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관계자는 당시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변경안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마당에 더 논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원희룡 장관도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집안의 재산을 불려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 이유도 없고 고속도로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면서 고속도로 노선은 국민 편익을 절대 기준으로 결정할 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 이 원칙으로 엄격히 검토하겠다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강릉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합창대회 소식 가져오셨어요? 네,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어제 시작이 돼서 오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세계합창대회는 전 세계 아마추어 합창인이 모이는 합창올림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모토로 지난 2000년에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시작이 됐고요. 2년 주기로 대륙을 넘나들면서 개최가 되는데 예. 올해 1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강릉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 강릉시가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인 경기장 시설을 재활용하고 예. 또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서 지난 2020년에 36개국과 경쟁을 한 끝에 세계합창대회 유치를 확정한 건데요. 예. 원래는 작년에 개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1년이 연기돼서 예. 올해 열리게 된 겁니다. 이 대회 기간에 모든 합창 경연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것들을 막아놨었네요. 그리고 또 합창 좋아하시고 또 클래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대회 뭐 많이 하시겠는데 또 가서 많은 분들이 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그 자리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방문회위원회 명예위원장 자격으로 서천군의 한산 모시문화재, 광주 비엔날레 참석한 것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강릉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대회 개막식 참석해서 진행한 축사에서 우리 모두는 예술로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음악을 넘어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릉 세계 합창대회 개막식 함께 하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11일 동안 그동안 연습한 실력 마음껏 발휘해달라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예, 김 여사의 사진에서는 환경 정화 활동 이거 담긴 사진 많이 보이던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어제 오후에 강원도 강릉 경포해변에서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했는데요. 예. 새마을회 관계자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 경포해수욕장 백사장 그리고 주변 솔밭 일대 거닐면서 쓰레기와 폐플라스틱을 주웠습니다. 김 여사가 바이바이 플라스틱백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흰 티셔츠를 입고 예. 있었는데요. 이 티셔츠가 폐페트병을 활용해서 만든 친환경 티셔츠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김 여사는 강릉의 중앙 성남시장 방문해서 상인들도 만났습니다. 최근에 강릉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전통시장 상인들 격려하고 관광객들과도 소통을 했고요. 또 이뿐 아니라 새마을회에서 만든 재사용 아이스팩을 이 강릉 중앙시장의 어시장 상인들에게 전달하면서 환경보호 동참에 참가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재사용 아이스팩은 휴가 기간에 어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회 포장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회 포장하는데요. 아침부터 많이 뿌옇더니 간간히 이렇게 빗방울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또 비 소식 있죠? 그렇습니다. 요 며칠 폭염 때문에 다들 힘드셨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전남권, 제주도 그리고 아침부터 전북, 낮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권 남부, 경남권 그리고 늦은 오후부터는 그 밖에 중부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 이 비가 올 때 강한 바람,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서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아하. 비의 양은 내일까지 많은 지역에 50에서 100mm 그리고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제주와 서해 5도 등에는 15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미 비가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추가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가 진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집안이 약해져서 또 큰 사고 나지 않을까?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럼요. 그거 걱정하는 건데. 자, 그런데 7월은 거의 뭐 한 달 내내 비가 올 거다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한창 화제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예. 지난 5월 17일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월간 예보를 했는데 예. 서울에 7월 한 달간 3일, 사흘을 빼고 모두 비가 온다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제가 예. 뽑아왔는데요. 이 이미지거든요. 아, 화면 여기 보면 보시면 좋겠네요. 예. 7일, 20일, 26일을 제외하고 예. 7월은 전체 다 비가 올 것이다. 답이네요, 뭐. 네, 예. 라는 예보였습니다. 이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올 여름은 정말 비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우려하게 됐던 대목인데요. 휴가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지난 1일, 2일, 3일 모두 서울에는 비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예보는 틀린 예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보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초부터 한국에서 이 월간 예보 서비스 중지했습니다. 예. 이렇게 장기적인 예측은 정확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기상청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예. 이 기상 예보를 100% 정확하게 생산한다는 건 현재 인간이 가진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5월에 7월에는 매일 비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또 다른 기상청 관계자도 현재 수준에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예측 자료는 14일 정도가 한계고 14일. 7, 8일 이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는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인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명예교수는 한 달 뒤의 날씨를 일 단위로 예측하는 건 자식도 없는데 손자가 뭘 할지를 예측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빗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기상청 예보 보면은 거의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레즈비언 임신부가 화제를 또 모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레즈비언인 김규진 씨가 동성 연인 김세연 씨와 지난 2019년 5월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예.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됐고요. 같은 해 11월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렸는데 예. 이 김규진 씨가 최근에 한국 국적 유부녀 레즈비언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지 4년이 됐는데 곧 단어 하나를 추가할 예정이다라면서 임신 8개월이라고 임신 사실 밝혔습니다. 예. 국내에서 동성 커플의 임신이 공개된 건 처음인데요. 이 임신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를 낳는 동성 커플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한 혐오글도 올라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 직접 반응도 했다고요? 네, 맘카페에 이들에 대한 혐오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어제 김규진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맘카페에 레즈비언 출산 역겹고 어쩌고 하는 글이 있길래 안녕하세요. 김규진인데 저도 맘인 걸 잊으셨나요? 라고 댓글을 썼더니 그분이 헐레벌떡 지우셨다고 밝히면서 난 또 당당한 줄 알았지 뭐야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댓글에서는 유교관념에 갇혀서 그런지 동성애자를 보면 가까이 못할 것 같다라는 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에 김 씨는 안타깝지만 이미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그러자 그분이 제 글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그래도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라고 당부하는 글까지 적었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김영민 아나운서에게는 코너 속 코너가 또 생겼습니다. 퀴즈 내주시고 가야 합니다. 준비해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에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뉴스브리핑 코너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예. 시작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보기 나갑니다. 예. 1번 영민한 뉴스. 2번 영민한 뉴스. 3번 영민한 뉴스 쌍화차. 4번 영민한 뉴스 얼주가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휴대전화로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예. 저희가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또 저희 코너 이름에 커피가 들어가잖아요. 예. 영민한 뉴스 땡땡 이걸 맞춰주시면 커피 쿠폰을 받으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정답과 함께 출연자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얘기 또 방송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함께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